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평택 당진항 자동차 수출 전용 부두를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수출 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성장의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과 함께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이자 동반자로 삼아 성공하는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8명이 바른미래당을 공식 탈당했습니다. 유 의원 등은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면서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통해 좌절과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박영선, 김현미, 유은혜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영 장관도 불출마를 확정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주말에도 대기 질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말 보수단체와 진보, 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서울 도심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집회 시간 서울역과 세종대로, 자하문로, 반포대로 등의 교통이 통제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며 올해 수출 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평택 당진항 자동차 수출 전용 부두를 방문해 올해 첫 친환경차 수출이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훈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장관 3명이 오늘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구로을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린 구로공단이 있었던 곳이라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곳을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로 만들겠다며 지역구를 떠나는 아쉬움을 대신했습니다. 김 장관 역시 지역구를 포기한다는 건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도 이제 일산 서구는 당에 맡기고 내각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병이 지역구인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쓰임이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리만 바뀌었을 뿐 일산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부처인 장관인 점을 고려해 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해찬 대표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최상의 길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다음 행동에 따라 축소해온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과 관련한 최상의 경로는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정치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김정은과 지도부의 협상 테이블에 다시 와서 앉을 것을 분명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합의 도출을 위해 외교관들이 외교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다른 길을 택할 경우에 대해 군사력을 통한 압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견지해온 북한의 이른바 나쁜 행동을 억제할 미군의 대비 태세를 확신한다는 겁니다.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I'm confident in that. 에스퍼 장관은 또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해 축소해온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다음 행동에 따라 살펴볼 대목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방법을 통한 대북 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도 대비태세와 함께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군사훈련 재개까지 언급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 위원장에게 옳은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은 일단 대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외교력을 발휘해 얼마만큼 현실화할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금을 직거래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살해하고 갖고 있던 금을 훔쳐 달아났던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충남 논산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 100돈을 빼앗아 달아난 피의자를 경기도 숙박업소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품인 금 100돈을 모두 회수했으며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는 이런 범죄 예방에도 인공지능이 이용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해 범죄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새벽 길을 건너는 여성을 뒤따라가는 남성. 골목길에 들어서자 갑자기 여성의 입을 막더니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미수에 그쳤지만 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에서 발생한 범죄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걸을 때는 이게 누가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누가 갑자기 나타날까 봐 좀 걱정되고. 국내 연구팀이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범죄를 예방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CCTV 화면을 분석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우선 CCTV에 등장한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를 파악합니다. 이어서 손에 둔기나 흉기를 들고 있는지, 긴박하게 쫓기는 상황인지 등을 분석해 경고하는 방식입니다. 즉각적으로 마이크로 소리를 낸다든지 가로등을 켠다든지 아니면 PTZ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린다든지 좀 더 심각하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한다든지. 연구팀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파악하는 기술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안을 강화해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수집되는 순간부터 마스킹을 해버린다는 거죠. 원영상이 아예 영상 자체가 마스킹돼서 저장이 되고 폐기되고 중간에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원영상을 복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에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킨 뒤 늦어도 내년 초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과 같이 신상 공개가 결정되고도 얼굴을 가리는 강력범들에 대응해 이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구금할 때 찍은 범죄자의 얼굴 사진, 이른바 머그샷 공개를 검토했지만 촬영 시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신분증 등 기존 사진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범죄자의 신분증이나 CCTV 등에 담긴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사 공보 규칙을 수정하기 위해 인권 영향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국과 홍콩의 보건당국이 최근 중국 중부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스 재발 우려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집단 발병지로 지목된 우한시의 한 시장은 무기한 폐쇄됐고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의 악몽이 중국과 홍콩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후베이성 성도인 우한시의 수산시장이 전격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스 불안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이 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 27명이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시장 상인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중태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홍콩 당국이 입경 검역을 강화하고 모든 병원에 대해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면서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당국이 우한시 폐렴의 발병 원인을 긴급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 황금왕은 특히 폐렴이 집단 발병한 문제의 시장에서는 토끼와 뱀 등 각종 야생동물도 도살해 팔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순수한 수산시장에서는 폐렴 병원체가 극히 적으며 사스의 병원체처럼 폐렴을 일으키는 것은 야생동물 안에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웨이보를 비롯한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우한에 사스가 퍼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중국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2년 말 홍콩과 접한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사스는 곧바로 홍콩으로 확산해 2,000명가량이 홍콩인이 감염돼 약 300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5,300여 명이 감염돼 약 350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집단 발생하자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이 발병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검역과 관리를 강화하며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최근 우한에 다녀온 홍콩인 3명이 고열과 함께 코와 목구멍에 염증 증상 등을 보여 격리 치료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홍콩 보건당국이 격리 병동에 3명을 입원시켜 치료했으며 다행히 2명은 증세가 호전돼 퇴원을 했고 나머지 1명도 더는 고열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의 발병 근원지로 알려진 화난 수산시장에는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당국은 홍콩 국제공항에 적외선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해 중국 우한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우한에서 돌아온 뒤 14일 이내에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면 즉시 공공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도 중국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창이 국제공항에서 체온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의심되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 맛 등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일부 향은 제외했지만 담배 판매 연령을 21살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내놓은 규제 조치입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예고한 대로 가양 전자담배 판매 금지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청소년들의 인기가 높은 과일과 민트향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대폭 올린 데 이어 청소년 흡연 중독 규제에 나선 겁니다. Taking it off the flavors for a period of time, certain flavors. We're going to protect our families, we're going to protect our children. 미 식품의약청은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고 30일 안에 관련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그만두지 않는 기업은 처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 조치에서 담배향과 박하향은 제외했습니다. 액상 니코틴을 리필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 탱크형도 그대로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련 업자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We were a little bit relieved that the products that we've been using for a decade to keep people off of cigarettes are still going to be available to those consumers.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업계 로비에 굴복해 지난해 9월 밝힌 가양담배 전면 금지 계획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호흡기 질환자는 2천여 명, 사망자도 5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인명구조견 모란과 맥이 지난달 30일 퇴역하고 일반인에 분양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분양 희망자들을 심사해 충북 청주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가정으로 분양했습니다. 분양자는 일정 규모 마당을 갖추고 반려견과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어야 하며 퇴역 구조견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소방당국과 상태를 공유해야 합니다. 모란과 맥은 지난 6년여간 인명구조 현장에 240회 이상 투입돼 20여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네, 경남 지리산 자락에는 추위 속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제대로 마시는 곶감 생산이 한창입니다. 인제 빙어에는 기생충이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제군은 지난달 소양호에서 잡은 빙어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기생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축제 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기생충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인제 빙어 축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남면 빙어호 일원에서 열립니다.
네,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스타 심석희 선수가 조금 전에 서울시청 쇼트트랙 팀에 입단했습니다. 네, 아픈 과거는 모두 잊고 새 소속팀에서 새 출발에 나서게 된 겁니다. 소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하는 만큼 남다른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제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가 서울시청 유니폼을 입고 다시 뛰게 됐습니다. 일단 기쁘고 설렌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이제 선수 생활이 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평창 올림픽 이후에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죠. 미투 고백에 이어서 허리와 발목 부상까지 겹쳐서 태극 마크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서울시청에 입단을 하게 돼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하게 됩니다. 심석희 선수의 소감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공기가 답답합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주말인 내일은 미세먼지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예비 저감 조치는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전날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선제적 저감 조치인데요. 행정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돼서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공공사업장의 운영이 단축됩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밤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대기는 더욱 메말라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살펴보시면 서울이 영하 3도, 대전도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큰 추위 없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6도, 대전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사이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더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